MC의 목소리로 시작하는 이야기. 어느 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평범한 듯 보였던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 순간이었죠.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잠깐의 침묵 후, 이 이야기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외모나 직업, 지위가 아니라 내면의 진정성과 관계를 통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특별한 여정으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감동적으로.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면 1. 어색한 초대 파트 1.1. 긴 하루 뒤 집으로 돌아오다 지은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파트 문을 열었다. 익숙한 냄새, 낡은 가구에서 묻어나는 오래된 향기. 오늘 하루의 피로와 머릿속을 떠도는 생각들이 물밀듯 밀려왔다. 그녀는 가방을 소파 위에 던지며 앉았다. 소파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들렸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공원에서 햇살을 맞으며 웃고 있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그때만 해도 행복했던 기억들이었다. 아버지가 떠난 지 오래. 이제는 엄마와 둘이서 이 세상에 맞서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또 하루가 지나갔네. 엄마는 그 일을 아직 걱정하고 있을 거야. 지은은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와 집 안에서 떨어진 열쇠 소리만이 고요한 아파트를 깨고 있었다. 파트 1.2. 엄마의 불안 그때. 방 한켠에서 들리는 한숨소리에 지은은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았다. 엄마 영애가 구석에 앉아 청첩장을 만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고 눈빛은 멀리 떨어진 곳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했다. 지은이 들어서자 엄마는 깜짝 놀라며 청첩장을 빠르게 소파 아래로 숨겼다. 지은, 왔니? 오늘 일은 어땠어? 피곤하니? 영애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며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했다. 지은은 잠시 멈칫하며 엄마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오늘의 그녀는 평소와 달리 불안해 보였다. 지은은 이 느낌을 잘 알았다. 엄마는 뭔가 숨기고 있었다. 파트 1.3. 어색한 초대. 지은은 엄마 옆에 다가가 부드럽게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영애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마침내 청첩장을 천천히 지은에게 건넸다. 이건 예스 친구들 모임 초대장이야. 근데 나는 갈 수 없겠어. 지은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청첩장을 받아들었다. 왜 엄마? 그분들 만나면 기쁘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한숨을 내쉬며 눈을 피한 채 말했다. 그분들, 우리랑 다르잖아. 그 사람들의 세상에는 내가 어울리지 않아서. 엄마의 얼굴에는 오래된 상처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지은은 엄마의 말에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를 괴롭히는 그 무엇인가가 느껴졌다. 그녀는 한쪽 귀퉁이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며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파트 1.4. 예상치 못한 제안, 지은은 엄마 옆에 앉아 한참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내가 가는 것 어때? 그런데 내가 한 사람을 데려가면 어떨까? 엄마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누구? 누가 그런 사람을 데려온다고? 지은은 잠시 멈칫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강민호 할아버지요. 그분
우리 아파트에 정원 관리하시는 분인데 엄마도 아실 거예요. 그분 정말 예의 바르시고 지식도 많고. 엄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강 할아버지, 그분이랑 그렇게 친했니? 파틀점 5. 망설임과 동의 0에는 잠시 망설였다. 강민호와의 짧은 대화가 떠올랐다. 그 사람은 언제나 공손하고 침착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엔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그런데 그의 직업은. 영애는 말을 흐렸다. 지우는 엄마의 말을 끊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세요, 엄마. 그분은 정말 괜찮아요. 저도 믿어요. 부탁드려요. 제가 그분에게 여쭈어보죠. 영애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을 보였지만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부탁해볼게. 그녀의 얼굴에 약간의 희망이 섞였다. 장면 2. 강민호의 변화 팟 2.1. 섬세한 초대. 지은은 강민호 할아버지를 아파트의 정원관리구역에서 찾았다. 그는 작은 꽃밭을 돌보고 있었고 그 모습은 여전히 침착하고 사려 깊었다. 지은은 그의 옆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강 할아버지,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강민호는 고개를 돌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슨 일이냐, 지은? 지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엄마의 초대장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엄마가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는데 사실 엄마는 그런 모임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강 할아버지가 함께 가시면 엄마가 좀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영애 씨는 참 마음이 착한 분이다. 내가 그런 자리에 가는 게 괜찮다면 기꺼이 도와주겠다. 지은은 그의 대답에 마음속으로 안도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분명히 할아버지를 좋아하실 거예요. 파트 2. 포인트 2. 뜻밖의 쇼핑. 지은은 강민호를 고급 쇼핑몰로 데리고 갔다. 그는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지은이 계속해서 그를 설득했다. 쇼핑몰에 들어서자 강민호는 여전히 불편해 보였고 그의 눈빛은 낯선 환경에 약간 당황한 기색이 있었다. 이거 너무 비쌀 텐데. 저는 이렇게 입고 다니면 충분해요. 강민호는 주저하며 말했다. 지은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오늘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엄마께 정말 멋지게 보여드리셔야 해요. 그들은 여러 매장을 지나며 지은은 강민호에게 어울릴 만한 옷을 찾기 시작했다. 그가 고른 옷들이 하나같이 품격 있어 보였지만 강민호는 계속해서 부끄러워했다. 그가 고른 첫 번째 정장은 꽤나 고급스러웠고 강민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파트 2. 포인트 3. 전문 지식. 그들이 고급 의류 매장에 들어서자 강민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한쪽에 놓인 고급 원단을 만졌다. 그의 손끝에 닿은 섬유는 그가 일찍이 알고 있던 것들과 비슷했다. 이건 이탈리아산 실크다. 예전에 비해서 품질은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훌륭한 소재다. 강민호는 전문가처럼 말했다. 매장 직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혹시 이쪽 분야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강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젊었을 때 나는 섬유업계에서 일했었다. 그 말에 지은은 눈을 크게 뜨고 강민호를 바라보았다. 그가 이렇게까지 지식이 풍부한 사람인 줄 몰랐다. 그의 모습은 겸손하면서도 과거의 경험이 담긴 깊이를 느낄 수 있었다. 파트 2.4. 놀라운 변화. 지은은 강민호를 위해 선택한 네이비 색상 정장을 그에게 입혔다. 정장을 입은 강민호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그 옷은 그의 키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고 감탄했다. 정말 놀랍네요. 강 할아버지가 진짜 신사처럼 보이세요. 매장 직원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와, 이 정장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정말 멋지십니다. 강민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이런 옷을 입어보는구나. 그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품위가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파 2.5 새로운 자신감 그날, 지은과 강민호는 쇼핑을 마친 후 함께 차를 타고 돌아갔다. 강민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고 그의 자신감이 드러났다. 이 변화는 단지 외적인 모습에 그치지 않았다. 그의 내면에서 나오는 진정성이 그의 모습만큼이나 빛을 발했다. 장면 3. 파티에서의 충격적인 순간 파트 3.1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 강민호 할아버지와 함께 양예와 지은은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레스토랑의 입구에서부터 양예는 긴장한 표정으로 옷깃을 고쳤다. 그녀는 손톱으로 옷자락을 잡고는 몇 번이나 손목을 흔들며 자신을 다독였다. 지은은 그런 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고서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엄마,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은은 부드럽게 속삭였다. 강민호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표정으로 그의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여유롭고 그가 가진 자신감은 그가 더 이상 주목을 받지 않기를 원했던 과거와는 다른 느낌을 주었다. 파트 3.2 의심의 눈빛들. 그들이 파티룸으로 들어서자 영애의 옛 친구들은 그들을 놀라움과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강민회에게로 시선이 쏠렸고 그의 모습은 그들이 예상한 것과 너무 달라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영애, 이분은? 한 친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강민호의 옷차림과 분위기는 그녀들이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다. 그들은 쉽게 그를 평가할 수 없었다. 파트 3.3 무심한 조롱. 그때 또 다른 친구가 강민호를 처음 보는 듯이 내려다보며 비꼬는 듯 웃음을 지었다. 이분은 영애 씨의 동료인가요? 혹시 그분이 환경미화원이라더니 그게 맞나요? 그의 말은 고약하게 들렸고 그 말에 다른 사람들이 무심코 웃음이 나왔다. 이 장면을 지켜본 영애는 그녀의 얼굴이 빨개지며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불쾌감을 느끼며 침묵했다. 파트 3.4 강민호의 당당한 반응. 그때 강민호는 아무렇지 않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차분하고 침착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말을 멈추게 했다. 그들의 웃음이 사라지고 방 안은 어두운 정적에 휩싸였다. 직업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일에 대한 존중입니다. 강민호는 당당하게 말했다.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은 말을 잃었다. 영애는 그런 강민호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파트 3.5 지은의 자랑스러움. 지은은 그저 그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찬사를 보냈다. 강 할아버지는 정말 멋져. 그녀의 마음은 강민호의 고백에 충격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의 침착한 태도와 겸손한 태도는 지은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파트 3.6 영애의 확신과 선원. 영애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강민호의 손을 잡고 그와 함께 서서 친구들에게 말을 건넸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했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들렸다. 여러분, 아마도 잊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분은 제가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 중 가장 품격 있는 분입니다. 강민호 할아버지는 제가 알게 된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강민호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고 그를 향해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친구들을 향해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이제 가겠습니다. 그녀는 자신감을 가지고 강민호와 함께 자리를 떠났다. 지은은 그들의 뒤를 따라가며 마음속으로 어머니가 자랑스러웠다. 장면 내 진실이 밝혀지다 파트 4.1. 차 안의 고요한 침묵 차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다. 영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후회와 아쉬움이 섞인 듯 보였다. 강민호는 옆에 앉아 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하고 고요했다. 지은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지은, 엄마, 괜찮아. 하지만 영애는 대답 대신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동안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많은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그 순간 강민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팟 4점. 강민호의 위로 강민호는 고요한 차 안에서 그들의 침묵을 깨고자 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온화했다. 영애 씨, 너무 마음에 무리를 두지 마세요. 그들이 한 말들이 당신이나 나의 가치를 정의할 수는 없어요. 강민호,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직책을 맡았느냐에서 나오지 않아요.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서로 어떻게 대하느냐,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는가에서 나오는 법이죠. 영애는 그의 말에 한참을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조금씩 자신이 지나치게 표면적인 가치에 얽매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그녀에게 차분하게 눈을 맞추며 미소를 지었다. Part 4.3. 진심의 고백집에 도착하자 영애는 무겁게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지친 듯 소파에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잠시 눈을 감았다. 지은은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가볍게 올려주었다. 지은, 엄마. 영애는 고개를 들며 울먹이며 말했다. 내가 틀렸어. 나는 그동안 너무 사람을 외면하고 그들의 지위와 직업에만 집착했어. 강민호는 조용히 앉아 있으며 그녀의 고백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있었다. 강민호,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깨닫고 바꾸려는 의지죠. 그의 말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며 영애는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파트 4.4. 가까워진 관계. 영애는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 강민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고마운 마음을 담아 그에게 고백했다. 영애, 고맙습니다. 강민호 할아버지. 당신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강민호는 그 말을 들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서로 더 많이 배워가면 되죠. 지은은 그들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감정을 느끼며 어머니를 다시 한번 품에 안았다. 그날 밤 가족은 평화롭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장면 5. 충격적인 진실 파트 5.1. 두 번째 초대 몇 달 후, 영애는 오래된 친구들에게서 또 다른 초대장을 받았다. 이번에는 혼자서 가겠다고 결심한 그녀는 자신에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초대장 속 문구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외부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영가의 독백. 이번에는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겠어.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단을 내리고 이번 만남은 다르게 느껴지리라 믿으며 준비를 시작했다. 파트 5점. 이 뜻밖의 만남 행사 당일, 영애는 예정대로 혼자서 참석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을 만났다.
그 남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모두 그를 존경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강민호였다. 영애는 순간적으로 멍해졌고 그녀는 그의 모습을 제대로 보기 위해 한 발짝 물러섰다. 강민호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의 존재감은 완벽하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 파트 5.3 충격적인 진실. 갑자기 한 남자가 다가와 강민호에게 인사를 건넸다. 남자: 강 회장님,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영애는 그 말을 듣고 놀라서 그대로 서 있었다. 강 회장님?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그가 회장이라고? 그가 나가던 환경미화원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친구들, 어머, 영애씨, 그분이 바로 강민호 회장님이야. KL그룹의 창립자이신 분.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고 영애는 그제서야 강민호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보여준 겸손함과 자신감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파트 5.4 뒤늦은 이해, 영애는 그가 왜 그렇게 겸손하게 행동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가 가진 깊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가 보여준 겸손함은 단순한 표면적인 태도가 아니었음을 이해했다. 강민호는 그동안 고백하지 않았던 자신의 진실을 이제야 드러낸 것이다. 영아의 독백. 그랬구나. 내가 너무 속박되어 있었어. 그가 그렇게까지 겸손하게 행동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어. 장면 6. 마지막 교훈. 파트 6.1 별장 초대. 강민호는 지은과 영애를 자신이 소유한 별장으로 초대했다. 그곳은 고급스럽지만 단순하고 정겨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별장의 주변은 푸르른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가 얼마나 간소한 삶을 추구하는지 잘 보여주는 장소였다. 강민호, 두 분 제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선 조금 넓은 공간이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단순한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갈하고 단정한 그의 별장은 그의 내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파트 6.2 따뜻한 저녁 식사. 세 사람은 강민호가 준비한 저녁을 함께 나누었다. 그의 요리는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녁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 하나하나가 따뜻한 정을 느끼게 했다. 강민호, 젊었을 때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한 끼를 잘 챙겨 먹으며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죠. 그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입니다. 강민호, 부유함에서 오는 기쁨은 잠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사람들과 나누는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애는 그의 말을 깊이 새기며 그동안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표면적인 것들이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파트 6.3 진심의 감사 저녁이 끝나고 영애는 강민호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감사의 눈물이 맺혔다. 영애, 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겉모습과 사회적 지위에 집착했던 것 같아요. 강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강민호, 그것이 사람들의 약점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실수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 실수를 깨닫고 어떻게 변화하는가입니다. 장면 7 깨달음. 파트 7.1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세 사람은 별장 밖으로 나가 테라스에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고요한 밤,
바람이 살랑이며 지나가고 멀리서 들리는 곤충 소리만이 귀를 자극했다. 별빛이 쏟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강민호는 그의 삶에 대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강민호,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면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각자의 내면에 있는 빛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 지은은 그의 말을 곱씹으며 사람들을 얼마나 외적인 모습으로만 평가했는지 반성했다. 이 순간 그녀는 강민호의 말처럼 진정한 빛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파 7.2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다. 강민호는 고요한 밤하늘을 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그는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과 지위를 보고 그를 평가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더 이상 그런 평가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의미를 찾는 순간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이 인생에서 진짜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믿는다. 강민호,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단지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나누며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지은과 영애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이 그에게 준 교훈을 두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삶을 단순히 물질적인 성취로만 정의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는 것이라고 믿었다. 파 7.3 함께 나누는 진정한 가치. 그들은 테라스에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해 갔다. 지은은 강민호의 말 속에서 그가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혜를 가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가 말한 내면의 빛이란 결국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은, 독백. 이제야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성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파 7.4 새로운 시작 밤하늘을 바라보며 지은과 영애는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외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것을 결심했다. 강민호는 그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었고 그들의 삶은 이제 한층 더 풍요롭고 깊이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민호,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들이 테라스를 떠나며 세 사람의 눈에는 결코 잊지 못할 깨달음과 그들 사이에 깊은 유대감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 속에 담긴 것은 더 이상 외부의 평가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진정한 삶의 가치였다.